자, 여러분, 메타 기억력 스포츠. 지금이 거의 한 20회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한 20회 정도를 나가고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제 오리쌤 같아도 참 그럴 텐데, 오프라인에서 각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을 뺀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부분에 좀 빠지고 그러면은 중간에 빠지고 한두 번 빠지고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을 갈수록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자연히 어, 참가 못하는 분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상당히 좀 힘이 빠지는데 어, 내년서부터는 이거를 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서 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하는 데 따른 이 피로함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앞으로 한 네 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올해 훈련이. 그래서 거기까지 단락을 요약해서 단락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도 이제 훈련은 많이 못하겠지만은 최소한도의 시범하고 실습하고 이런 체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 교과서 한 권을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할 때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걸 이제 머리쌤은 그 열정한 수준을 마인드 노트라고 부릅니다. 마인드 노트, 마인드에 노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마인드 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마인드노트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8시간 공부한 거, 8시간 공부하고 책을 딱 덮고서 딱 이렇게 마인드 스크린을 딱 쳐다보면은 거기에서 그날 공부한 내용의 목차, 그리고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최소한 70% 이상 저희가 인출, 재구성 해낼 수 있는 수준을 우리 쌤이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 노트라고 불러요. 물론 수준이 더 높아지면 그보다 더 훨씬 더 기간도 길어지고 분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구나 라는 정도의 감만 잡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훈련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쌤도 거기까지 이제 11월 달에 앞으로 남은 한 네 번 정도, 네 번 정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메타 기억력 스포츠 쭉 보이죠? 메타 기억력 스포츠에서 메타 기억력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메타, 머리쌤의 메타 학습법하고 기억력 스포츠하고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단원 해가지고 쭉 종목을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죠? 종목을 쭉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요 단락, 오늘 요약을 잠깐 할 텐데, 요약을 한 10분 정도 할 텐데, 요약은 이 표현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리쌤의 지식학습법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요. 첫째,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를 학습 자료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또 합치고 이렇게 나누고 합치는 과정에서 이제 이해가 일어나는 거죠. 나누고 합치는 과정에서 내 기존 지식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이해가 일어나는 거고 기억이라고 하는 거, 그중에 이제 핵심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의 바탕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확실하게 기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해와 기억한 이 지식을 가지고 서로 연결시켜 또 어떻게 새로운 패턴을 발견을 해낼 것인가 하는 발견. 이 발견은 주로 수학입니다. 수학에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표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영역으로 쭉 나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이 요약은 요약한 다음에 그 요약한 것을 자기가 즉 글을 한번 써보는 거죠. 자기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고도 관계가 있는 훈련을 오늘 잠깐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쭉 있고, 이제 오늘 해야 될 종목은 외국어 단어, 여기 세 번째 종목, 이 테스트는 이제 오늘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그리고 여기 있죠. 단락에서 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이 부분 우리가 이걸 집중적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락, 요약 이 부분에 시범적으로 설명만 간단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마인드 노트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이제 전부 다 만점이 되는데, 정말 이것을, 내년, 내년에는 꼭, 내년에는 꼭, 알파, 베타 테스트까지는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마인드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게 기존의 기억력 스포츠는 단어, 숫자, 카드 이런 거 주로 외웠었죠. 왜냐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언어 지문 낼 수가 없어요. 문장과 단락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따라 가지고 각 나라의 언어별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 번역한 것 그걸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기존 점수를 또 매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령 뭐 일본어로 한 사람이 있다, 영어로 한 사람이 있다, 난 한국어로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를 하고 이해하고 기억한 것을 딱 입력을 시키면은 바로 원래의 답안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딱 다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쌤이 90% 유사하다. 그럼 오리쌤은 90점. 저쪽은 뭐 80% 유사하다. 8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이것이 이제 엄청난 일이 될 텐데 결국엔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누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나은 시스템으로 그걸 만들 것인가 하는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쌤이 책을 내고서는 이제 제휴를 좀 하러 이리저리 좀 쫓아다닐 생각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여기에 있는 시하고 요약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오리쌤의 바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발견하고 표현하는데 이해법, 기억법, 발견법, 표현법이 있겠죠. 이 네 가지 방법 위에 네 가지 방법 위에 있는 또 하나의 학습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질문법입니다. 문답법, 질문법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질문을 하는 적재적소에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이 능력이 학습 능력에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야말로 핵심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딱 읽으면서도 이것은 뭘까? 이것은 뭐가 아닐까? 이것은 뭘까? 이것은 뭘까? 이런 정도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을. 그래서 일단 감상을, 시를 외울 때는 먼저 감상을 먼저 해보고, 자, 요 시를 한 세 번 정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죠?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의 반응성 훈련을 할 때 어떠한 느낌인지,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반응인데, 어떠한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을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 느낌을 또 마음속의 심상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또 동작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서로 결합시켜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한번 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해. 질문하면서 이해, 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일단 나눠야 돼요. 그렇죠? 문장이 길어지면은 일단 나눠가지고 그 나눈 부분의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자, 요 문장을, 여기 있는 요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세 부분으로. 채팅으로 한번 세 부분. 처음 시작되는, 처음 시작되는 단어만 한번 쳐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어느 날로 시작되는 첫 번째 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끊어야 되죠? 두 번째는 물비치겠네까지 끊는 게 좋겠죠. 내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되어주지에서 그렇죠. 내가 네 호흡이 되어주지까지 해가지고 네가 온다면 네가 어느 날 내 사랑 그렇죠. 내가에서 네가까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앞에 부분에서 키워드 두 개만 한번 뽑아보세요. 두 개. 키워드 두 개. 자, 제일 앞에 부분에서 키워드 두 개. 자, 제일 앞에 부분에서 어느 날과 물빛.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것은 나한테 울림이 더 있다 할 때 그걸 뽑으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언어 시험에는 여러분 정해진 답이 있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할 때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뽑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눈에도 그냥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충분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리쌤은 온다면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면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더 와닿았어요. 온다면 어느 날에 네가 온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가슴이 온통 물빛이겠네에서 물빛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노리쌤은 숨을 못 쉬겠네. 숨을 못 쉬겠네. 네 사랑이 내 가슴에 잠기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겠네서 숨을 못 쉬겠네가 조금 더 종합적인 것 같아가지고 포괄적인 것 같아가지고 숨을 못 쉬겠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돼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선 온다면이라고 했지만 네가 온다면 사랑아 올 수만 있다면 뭔가 좀 더 간절해지죠. 네가 올 수만 있다면 좀 더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지고 올 수만 해서 거기에서 네가 좋아하는 호흡이 돼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물 소리를 들려주겠다. 이 강물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호흡, 강물 소리. 강물술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겠죠. 여기에 있는 이 한강 작가하고 그리고 한강 작가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키워드만 보고서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원문을 시 원문을 한번 복원을 해보세요. 키워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만 한번 보고서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이걸 한번 읽고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보고 키워드만 보고서 다시 한번 복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거쳐보세요. 온다면 내 가슴이 온통 울비치겠네. 온다면 어느 날, 그 어느 날인가 네가 온다면 내 가슴 온통 그리고 숨을 못 쉰다고 했지? 왜 숨을 못 쉬지? 내 사랑이 내 가슴에 잠겨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네 사랑은 다 나한테 잠길 거야. 네 사랑 내 가슴에 잠겨. 그럼 너는 숨을 못 쉬겠지? 내가 너의 호흡이 되어줄게.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더 간절해졌으니까 네가 온다면 올 수만 있다면으로 되고 그 다음에 화자하고 여기 한강 작가랑 거기에 있는
둘 사이에 있는 이야기, 강물에 얽힌 강물 소리, 강물 소리가 되어준다. 근데 그 강물 소리는 좋아하긴 좋아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죠? 그 앞에 살얼음이 흐른 내 밤. 살얼음이 흐른 내 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밤, 내 밤. 나의 어떤 고독한 상황, 고독했을 때 그것을 살얼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살얼음이 흐르는 내 밤에 그때 이제 바로 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보죠. 자, 키워드, 키워드만 여러분 골라가지고 그 키워드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여기에 있는 원래의 시, 원래의 시를 인출해내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이 키워드를 확실히 메모리 맵으로 처리하는 것. 언어적 논리적으로, 언어적 논리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것을 메모리 맵, 즉 기억의 궁전에다가 임시로 만든 기억의 궁전에다가 결합을 딱딱딱 시켜 놓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이 메모리 맵을 가지고서 여기 시 원문으로 자꾸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 부분에서 표현 능력이 향상된다고 그랬죠. 키워드만 가지고서 바로 온다면 물배, 숨 쉰다, 호흡, 올스만 강물 이것만 가지고서 이걸 바로 복원을 시켜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잊습니다. 잊어요. 잊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잊고서 거의 생각이 안 날 때쯤 해가지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만 메모리 맵에 있는 키워드만 계속 반복을 몇 번씩, 며칠에 한 번씩 반복을 해두면은 잊혀지지 않죠. 그러면 이 키워드만 가지고서 이제 다시 한번 원문으로 복원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짧기 때문에 아주 쉽게 되지만은 아주 쉽고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어떤 꼭 완전히 마스터해야 될 그런 책들이다. 꼭 필요한 책들이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구멍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사람 머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 스스로 채워나가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요때 실력이 가장 많이 늘어요. 요때. 그래서 어떤 것은 원문하고 거의 비슷할 수 있겠고, 어떤 것은 원문하고 상당히 다른 내용이 될 테고, 다른 표현이 될 테고, 내용은 좀 비슷하지만은, 심지어 이제 내용까지 좀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내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표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들이 융합이 되고, 나의 이해, 기억, 이런 것들하고 바로 표현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이제 그런 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할 때도 바로 이러한 과정,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딱 읽고 그 중에서 필요한 키워드를 쭉 뽑은 다음에 키워드를 논리적으로 쉽게 인출해낼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메모리 맵에 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지금 생각이 가능해도 나중에는 이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을 거야. 떠오르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을 키워드 같으면 메모리 맵에 다 결합을 시켜놓는 게 좋아요. 메모리 맵 그 결합법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 보고서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하나의 그림을 딱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주, 2주, 3주 계속하면서 독서노트 한 권, 두 권, 세 권 하면서 첫 번째 독서한 걸 딱 보고서 이것을 다시 저희가 복원을 해보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메모리 맵 자체부터 복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메모리 맵 자체부터 인출을 하는 게 좋아요. 메모리 맵은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게 되면 사실상 잊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은 이제 우리쌤처럼 10년, 12년, 3년쯤 되나? 360권 정도, 360권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이제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런 체계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우리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정독법이다 하는 거예요. 정독법.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점점 늡니다. 가령 목차. 이 책은 내가 정말
씹어 먹어야 될 책이다. 그러면 목차 같은 거 앞에 이렇게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외우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웁니다. 못 외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결합부하고 기억용전 메모리 맵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 한 30분이면 다 처리를 해요. 길어도 1시간이면. 그러면 목차만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고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 스스로 이 목차는 뭘까? 이건 뭘까? 뭘까? 이건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이것만 미리 사전에 활성화만 시켜놔도 그 책을 벌써 50% 이상은 다 읽은 거예요. 이런 독서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개발을 하셔가지고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독서, 사전 독서. 보통 이제 사전 독서하면 목차만 보고서 끄적끄적거리는 걸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사전 독서를 다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쭉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확인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각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 그 모듈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완성된 폼으로 갖춘 다음에 그것을 계속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 번만 더 보고, 한 번만 더 보고,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먼저, 키워드를 우리 쌤이 여기에 줄 테니까, 이건 이제 우리 쌤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돼요. 본다면, 자, 우리 쌤이 3분을 드릴 테니까 3분 동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고, 감상하시고, 질문하고, 언어적 반응하고, 그리고 심상, 마음속에 그림 반응 한번 해보고, 느낌, 감정 반응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작 같은 것도 함취하면서 한번 해보시고, 자, 3분 드립니다. 3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읽어보세요. 살얼음 흐른 내 밤에 할 때, 밤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위에서 살얼음이 껴가지고서 쭉 흐르는 장면, 그리고 내가 살얼음이 흐른 그 밑에 뭔가 호흡을 가빠하면서도 간신히 살아있는 이제 그런 느낌과 심상 쭉 펼쳐지죠. 거기에서 강물 소리, 살얼음이 녹아가면서 흘러가는 강물 소리가 들린다. 어떤 자기 자신의 고독,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녹아가는 소리,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기뻐했던 이제 그런 장면, 이렇게 쭉 연상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채팅창에다가 최대한 한번 복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키워드는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키워드를 보고서 최대한 한번 복원을 해보시길 바래요. 꼭 똑같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하고 이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한강 작가의 시였는데,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시였는데, 한강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물빛과 강물 소리, 이 물,
물에 관련된 이 두 단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물빛. 내 가슴이 물빛이고, 살얼음에 대비가 돼가지고, 강물 소리, 강물이 흐르는 강물 소리. 자, 여러분, 복원을 했으면은, 복원하신 거 한번 채팅창에다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정도만. 이 복원할 때는, 사실상 그 원작하고 완전히 똑같은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부분이. 그래야 이제 자기 생각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합법을 너무 잘 써가지고, 결합법과 메모리법을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하나도 잊지 않고서 다 쓴다. 그러면은 기억학습법 측면에서는 좀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메타학습법 측면에서는 그건 또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자기의 생각이 이제 융합된 새로운,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인출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실 분.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질문을 하고 도해하는데 집중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우리는 결합하는데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메모리 맵에 또는 단순히 결합을 하든. 자, 이거 한번 보죠. 이제 여기에서는 결합법에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결합법에. 자,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준다. 여기에 있는 이 화자하고 이거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는 사람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상당히 정이 똑똑 떨어지는 흐르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자, 이거를 쭉 읽어가면서 바로 최대한 마음속에 심상을 형성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키워드들이 쭉 나오죠. 달, 그리고 전화, 신나고 근사하다. 신나고 근사, 전화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죠? 여기서 달이, 내 마음속에 달이 떠올려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신나니까 내 마음속에 달이 떠오르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 우리 이야기가 있었던 우리 마을이 떠오르고, 거기에서 마을이 떠오르니까 당연히 그리움도 딱 이렇게 솟구치고, 그리고 그리움이 오니까 연정이네요, 연정. 아하, 연인 사이.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신께 보내는데 달빛에 실어서 보낸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쭉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네, 나빈님 쌤, 그 어느 날 오늘에 그 어느에 와서 네가 온다면 나는 온통 물빛이겠네. 네가 온다면 사랑아 내 가슴에 잠겨. 그럼 뭐 100%네요? 그럼 내가 그럼 내가 네 호흡이 되어주겠네. 이건 좀 그렇지만은 좋아요. 네가 온다면 네가 올 수만 있다면 살얼음 흐른 내 밤에 네가 좋아하는 강물 소리 들려주겠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 잊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세요. 반복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100%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조금씩 한번 바꿔가지고 생각이 나더라도 이건 내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바꿔보겠다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융합반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쌤은 융합반복. 반복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우리 쌤은 이제 융합반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복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었죠?
첫째로 기획을 잘해야 되는 거고, 공부할 때 우리 기획을 잘해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그 학습과학에서 많이 연구가 된 분산 반복, 분산 반복. 한 번에 집중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공부할 거면 20분, 20분씩 나눠서 분산시켜서 해라 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인출 반복. 보고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봤으면은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반복을 해라. 인출 반복이고 이제 세 번 또 교차 반복이라는 것도 있죠. 교차 반복. 그래서 과목 같은 거 공부를 할 때도 서로 교차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 반복을 해라. 공부를 해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것들 다 통틀어 가지고 융합 반복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게 정말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과정이 어, 어떤 과정보다 정말 중요하고 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여기에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가 쭉 이어나가죠. 쭉 이어나가면서 자,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 의미에 따른 그림만 한번 쭉 그려보는 겁니다. 이걸 단순 결합이라고 그래요. 단순 결합. 자,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심상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나중에 인출을 해봤더니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어떡하죠? 이거를 역시 키워드를 결합법으로 또 처리를 하면 돼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를 이렇게 두근두근 되는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심상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현실 세계에서 달이 떴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내 마음속에 달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의 달과 내 마음속의 달 이렇게 대비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의 한계는 산 아래 작은 마을이 쭉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리움을 느껴요. 간절한 이 그리움, 사무쳐 오는 이 연정, 달빛의 시로 그대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간절한 이 그리움할 때 실제로 느끼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따른 동작도 간절한 그 동작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리고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여기 달빛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죠. 전화를 다 주시나니요. 다 전화를 다. 이게 아까 한강 작가의 시에서도 온다면에서 올 수만 있다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감정이 고조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실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 강물이 물소리 눈부시게 이제 막 부서지는 이런 그런 느낌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약간의 기법을 추가를 한 거예요. 기법을 추가를 하면은 자,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 이거 여기까지는 거의 다 안 틀릴 겁니다. 깜짝 놀랐죠? 자,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 할 때 내심으로 이렇게까지 신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심상을 막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또 신나고 근사해요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이 밤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 밤, 두 개의 밤, 신 이런 식으로 핵심어만 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바로 흐름을 방해를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기억은 강화하지만은 이 감정, 정서, 그리고 이제 의미에 따른 이런 쭉 흐름을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적절하게. 그래서 의미하고 어울리면서 바로 이 밤, 신, 근, 뭐 이런 밤과 신, 이런 구체적인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형상, 심상이 바로 양면 형상이죠.
양면 형상. 이제 양면 형상 같은 거를 이제 잘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으로 화난 이것도 이제 앞에 뭐 거의 틀리질 않죠. 사나리 작은 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틀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움, 간절한 그리움을 했을 때 간절해지는 거죠, 지금. 간절. 그렇죠? 너무 간절해가지고 너무 간절해가지고 간이 아픈 걸 무릅쓰고 절을 하고 있죠. 간절한 이런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 자, 여기에 있는 요 소녀, 이 아가씨, 이 여성의 이름이 뭘까요? 이 여성의 이름이 뭘까요? 이 여성의 이름, 이 여성의 이름은 바로 연정입니다. 연정. 연정이에요. 실제로 이 걸그룹 멤버 중에 이 연정이라는 이름의 바로 이 소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이것이 양면형상이죠. 간절하다, 연정 이런 양면형상인데 사실 양면형상도 이제 원래 의미하고 완전히 이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 흐름 이런 것들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억을 강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무쳐 오는이 생각이 안 난다. 사무쳐 오는. 이게 사무쳐 오는. 그럼 이것을 뭐, 어떤, 콩나물 무침도 좋고, 여기에 또 강조를 해가지고 변환시킬 수도 있고, 사무쳐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곳 사무쳐, 뭐 국회 사무쳐, 뭐 이런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기억을 어떻게 여러분, 그, 우리 메타 천일문 듣는 분들은 이거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중간중간에 키워드를 바로 강조를 해가지고, 다른 변환, 양면 결합시키는 거. 이렇게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 달빛에 실어. 자, 이렇게 재밌게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날 다섯 잔이요. 세상에가 생각이 안 난다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상, 두 상, 세 상. 자, 이런 식으로도 또 강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단순 결합에다가 기법을 섞은 거고, 이런 것들을 순서까지도 확실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리 맵에 이렇게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맵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메모리 맵을 다 처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거 정말 어려운 시죠? 정말 어려운 시입니다. 조지은 선생이 이제 초기 데뷔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꼭 외워야 된다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 해가지고 미리, 기억의 궁전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다 결합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제 다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 천일문을 다 익히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기억의 궁전 천 포인트를 무려 천 포인트를 갖게 돼요. 천 포인트도 여기서 보면은 다 하나를 세분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17가지, 18가지, 18번까지로 다 세분을 해가지고 천 포인트가 아니라 2000 포인트, 3000 포인트 막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먼저 다 이렇게 다 결합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생하고 재구성하고 이제 반복 조정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진짜 이제 융합 반복, 자기 능력이 개발되는 곳이 바로 이쪽이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에서도 도해법, 기억법 이런 능력은 개발이 되죠. 진짜 이제 자기 전체적인 능력이 개발되는 곳은 융합 반복, 재구성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한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잊혀진 다음에 그것을 재생 재구성할 때 진짜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된다 하는 거.
자, 요약법이 있는데 요약법은 요약에는 기본적으로 이 학자, 이게 학자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학자가 바로 선택, 삭제, 대치, 재구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약 방법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요약한 네 가지 요약 방법. 이걸 뭐 좀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그래서 선택하고 삭제도 애매하고, 삭제는 또 선택하고 대치 중간점에 있는 거라 이것도 애매하고 좀 애매한 점이 있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선택, 삭제, 대치, 재구성 하면은, 이런 정도면 나름 합리적인 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이 단락을 쭉 요약을 해가지고 바로 하나의 문장, 전체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쭉 나타내는 요 시범과 훈련은 다음 시간에 하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이제 문장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하고 단락도 한 번씩 실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3단어 정보, 외국어 단어 정보 역시 실전 테스트 한 번씩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4회, 4번을 훈련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